여러분, 내 집 마련이라는 꿈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꿈을 이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뜯어보니까요,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 계획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던져봐야겠죠. 정부가 정말로 우리한테 이제 집 살 생각은 접어라,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이 바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부동산 대책은 안 나왔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천만에요. 사실상 이 예산안에 앞으로의 계획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기로 했는지를 보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 그림이 보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극명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보세요. 공공분양,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예산은 무려 70%나 깎였고요. 반대로 공공임대 예산은 48%나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2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임대주택에 쏟아붓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죠. 소유가 아니라 임대 중심으로 가겠다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 숫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964%. 네,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 있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서 공공임대로 바꾸는 예산의 증가율입니다. 거의 20배 가까이 폭증한 거죠. 이건 정부가 아예 기존 주택 시장에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들어서 임대 물량을 쓸어 담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책자금 대출이잖아요.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주는 디딤돌 대출,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는 버팀목 대출. 서민들한테는 정말 금융 생명줄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핵심 지원 예산이 26.7%나 싹둑 잘려나갑니다. 디딤돌, 버팀목, 둘 다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집을 사려는 사람도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서 정부의 새로운 전략을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 집 마련 지원은 줄인다. 둘째, 대신 공공임대를 팍팍 늘린다. 셋째, 전세 대출보다는 월세 지원을 더 챙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는 주택 건설이 아니라 도로, 철도 같은 대규모 SOC 투자로 살리겠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판을 새로 짜는 동안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전문가들은요, 특히 임대 시장에 곧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전세 쇼크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2020년에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시장의 전세 매물이 확 줄었죠. 그리고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는 역전세난이라고 해서 오히려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낮은 가격에 재계약한 집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계약들이 4년이 지나 만료되는 시점, 그러니까 2026년과 27년입니다. 이때 전세값이 한꺼번에 폭등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인 심영석 교수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세라고 딱 짚으면서 내년이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뚝 끊길 전망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연평균 1만 가구도 안 될 거라고 해요. 이건 예전에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전세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갈 집이 씨가 마르는 거죠. 여기서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정부가 내놓은 해법과 시장이 원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건데요. 심영석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들이 진짜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기반시설 잘 갖춰진 브랜드 아파트라는 거죠. 정부가 기존 빌라를 사들여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계획과는 방향이 좀 다르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주거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이 변화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먼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는 분들은요. 대출받기도 힘들어지고 공공 분양 물량도 줄어드니 어려움이 커지겠죠. 전세 사시는 분들은 가격은 오르는데 매물도 없고 대출까지 줄어드는 삼중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요. 월세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고요. 건설업계는 이제 주택 짓는 일감은 줄어들고 대신 대규모 인프라 공사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정부의 이번 선택은 그냥 주택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보고 내린 일종의 전략적 방향 전환이라는 겁니다.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여러모로 부담스럽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GTX 같은 초대형 인프라 사업에 돈을 부어서 건설 경기도 살리고 경제 성장도 이끌겠다는 계산인 거죠. 대한민국 주거의 지도가 지금 소유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 위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미래의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내 집 마련이라는 꿈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꿈을 이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뜯어보니까요.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 계획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던져봐야겠죠. 정부가 정말로 우리한테 이제 집 살 생각은 접어라,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이 바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부동산 대책은 안 나왔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천만에요. 사실상 이 예산안에 앞으로의 계획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기로 했는지를 보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 그림이 보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극명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보세요. 공공 분양,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예산은 무려 70%나 깎였고요. 반대로 공공 임대 예산은 48%나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2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임대주택에 쏟아붓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죠. 소유가 아니라 임대 중심으로 가겠다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 숫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964%. 네,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 있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서 공공임대로 바꾸는 예산의 증가율입니다. 거의 20배 가까이 폭증한 거죠. 이건 정부가 아예 기존 주택 시장에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들어서 임대 물량을 쓸어 담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책자금 대출이잖아요.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주는 디딤돌 대출,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는 버팀목 대출. 서민들한테는 정말 금융 생명줄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핵심 지원 예산이 26.7%나 싹둑 잘려나갑니다. 디딤돌, 버팀목, 둘 다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집을 사려는 사람도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서 정부의 새로운 전략을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 집 마련 지원은 줄인다. 둘째, 대신 공공임대를 팍팍 늘린다. 셋째, 전세 대출보다는 월세 지원을 더 챙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는 주택 건설이 아니라 도로, 철도 같은 대규모 SOC 투자로 살리겠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판을 새로 짜는 동안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전문가들은요, 특히 임대 시장에 곧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전세 쇼크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2020년에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시장의 전세 매물이 확 줄었죠.
그리고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는 역전세난이라고 해서 오히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낮은 가격에 재계약한 집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계약들이 4년이 지나 만료되는 시점, 그러니까 2026년과 27년입니다. 이때 전셋값이 한꺼번에 폭등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인 심영석 교수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세라고 딱 짚으면서 내년이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뚝 끊길 전망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연평균 1만 가구도 안 될 거라고 해요. 이건 예전에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전세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갈 집이 씨가 마르는 거죠. 여기서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정부가 내놓은 해법과 시장이 원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건데요. 심영석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들이 진짜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기반시설 잘 갖춰진 브랜드 아파트라는 거죠. 정부가 기존 빌라를 사들여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계획과는 방향이 좀 다르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주거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이 변화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먼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는 분들은요. 대출받기도 힘들어지고 공공 분양 물량도 줄어드니 어려움이 커지겠죠. 전세 사시는 분들은 가격은 오르는데 매물도 없고 대출까지 줄어드는 삼중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요. 월세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고요. 건설업계는 이제 주택 짓는 일감은 줄어들고 대신 대규모 인프라 공사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정부의 이번 선택은 그냥 주택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보고 내린 일종의 전략적 방향 전환이라는 겁니다.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여러모로 부담스럽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GTX 같은 초대형 인프라 사업에 돈을 부어서 건설 경기도 살리고 경제 성장도 이끌겠다는 계산인 거죠. 대한민국 주거의 지도가 지금 소유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 위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미래의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